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티클 리딩은 청, 라오, 왕, 리 이분들이 해서 한 이 저널 아티클인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팀이 지금 이거에 관련된 팀이 한 20명 정도 되죠. 총 이쪽에 관련된 분들이. 그래서 여기 계신 지금 리뷰하는 클럽에 있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간호과학 연구소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페이퍼를 따로 쓰시는 분들, 다른 페이퍼를 쓰시는 분들, 특히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GPT가 어떻고 제너러티브 AI가 어떻고 저떻고 해도 저희는 평가공학을 하는 관점에서 이걸 사용하는 거잖아요. GP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어쩌네, 펄도 있고 피크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근본 자체는 어세스먼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페이퍼가 뿌리가 되는 페이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학술 연구를 해도 우리는 데이터 컬렉션 하는 그 과정, 어세스먼트 만들어서 하는 그런 학술 연구 쪽으로 가고, 또 피크라고 해서 이제 비즈니스 애널리틱을 해도 비즈니스 애널리틱도 그럼 비즈니스 애널리틱 하는 거 데이터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GPT를 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 분석하는 거 GPT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평가를 만드는 이 과정이 만들고 운영하고 분석을 하는 이 과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저널 아티클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게 굉장히 임플리케이션이 큰 이유는 다 이렇게 펼쳐져 있고, 그리고 이 페이퍼가 가지는 몇 가지 굉장히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디스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페이퍼가 가지고 있는 리미테이션,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확장시켜서 나의 타픽으로 연관을 시킬 것인가,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진단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큰 them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어떤 스터디를 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평가 스터디를 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회사 가가지고 뭘 하든 평가 어디서 하든 GPT를 가지고 뭔가 평가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GPT가 이 도메인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도메인의 지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충분할 수도 있고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떤 특정 도메인을 평가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해요. 두 번째는 이 특정 도메인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지 그 지식을 가지고 문항을 만들 거잖아요. 그죠? 그쵸? 그다음에 이제 그래 놓고 우리 두 번째 퀘션은 뭐냐면 문항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혹은 문항을 잘 만들어내게 내가 프롬프팅을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슈들이 필요해요. 두 번째 이슈가 있고, 세 번째 이슈는 99%, 99.999999999는 GPT한테 그냥 뭐에 대해서 문항 만들어줘 라고 이야기하면 일을 안 합니다. 제일 심플한 이그젬플을 드려볼게요. 대한민국 2학년 수준의, 초등학교 2학년 수준의 수학 문제 만들어줘. 그 제일 멍청한 프롬프트예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스페시픽하지도 않고, 예를 들어서 GPT가 2학년에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을 알고 있는지 안 알고 있는지 확인도 안 되고, 그 상태에서 2학년에 뭘 좀 만들어줘, 그 따위의 프롬프트를 적으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물어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 페이퍼에서 다루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GPT 수학년 수학 대한민국 수학 초등학교 2학년 수학이라는 게 뭔지 정의를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대한민국 2학년 수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확률적으로 그 언저리에 있는 그 비스무리한 거를 준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영쌤하고 했던 이그젬플 같은 경우도 그거예요. 스탠다드가 명징하게 정의가 되고 충분히 정의가 되어 있고 그 스탠다드를 주고 만드는 과정. 그리고 그 러닝 아웃컴이라는 게 알파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도대체 오늘 배워야 되는 게 뭐고 뭘 배울 건지에 대해서 그쵸? 러닝 아웃컴이라고 한 알파라는 게 뭐예요? 그 레슨 플랜하고 같이 만든다 그랬죠.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 레슨 플랜이라는 게 이미 있잖아. 존재를 하잖아요. 그 레슨 플랜이라는 그 스코프를 주고 만들어야지 이 문항이 일을 하지. 그게 서머티브가 됐든 포머티브가 됐든. 그러지 않고 그냥 막 달라 그러면 아무거나 줍니다. 그래 놓고 GPT가 아무거나 준다고 뭐 맞네 안 맞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얼마나 수준이 낮냐고. 그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라 그랬어요? 메디컬 exam이었죠.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 비디오를 보거나 안 읽어본 사람들은 스탑하고 읽어보세요. 일단 읽고 내 이야기를 들어야지 뭐가 하고가 맞지. 그냥 비디오 보고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읽어보시면 뭐라 그랬어요? 책 2권을 가지고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책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언저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언저리를 오늘 진짜로 뛰어넘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든지 간에 가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가는 방법 그 사람들 책이라는 거를 가지고 메디컬 exam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렸던 그림 있죠. 교수님이 책 깔아 넣는 거. 대학원생들이 그거를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GPT를 하면서 뭔가 GPT 20불짜리 그 앞에 앉아 있으면 결제하고 앉아 있으면 뭔가 되는 것 같죠? 아니라고. 그렇게는 문항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책을 갈아 넣는 작업이라고요. 책을 갈아 넣어서 그 책을 갈아 넣은 것을 근간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많은 책을 먹었어요. 이 친구가. 그렇지만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거고 나도 그 중에 아주 스페시픽하게 뭔가를 무슨 문항을 어디서 어느 챕터에서 어떤 거를 어떤 지식을 근간으로 해서 하는 거를 정의해내지 않으면 문항이 안 나옵니다. 지금 이 비디오를 보고 있는 사람은 2사람으로 나눠져요. 평가 전공자.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도메인 엑스퍼트랑 다양한 도메인 엑스퍼트 일을 해야 되는 평가 전공자들 있죠. GPT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너싱처럼 나는 이미 subject matter expert야. 그렇죠? 그 2사람에 대해서 둘 다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게임은 잘 들어보세요. 책이라든가 이미 나와 있는 러닝 오브젝티브 있죠. 레슨 플랜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스탠다드를 이미 있는 것을 GPT가 잘 알게끔 조직화시켜서 잘라내서 구조화시켜서 정리를 해서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 놓고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굉장히 광범위 알고 있는 GPT의 지식을 활용해서 글이라는 평가 같은 걸로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내가 프롬프트가 굉장히 간단하면요. 두리뭉실하게 나옵니다. 프롬프트를 굉장히 길게 적으면 뭐예요? 암묵적이고 지저분해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이디어는 뭡니까? 내가 큰 책 속에
얼마나 구조화된 지식으로 구조화시켜서 지식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 구조화된 지식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가. 뭐가 정리가 잘 돼서 지식의 핵심과 관계가 그쵸 잘 드러나게끔 정리가 된 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걸 먼저 만들어야 된다고. 문항을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온톨로지 모형이라 그랬잖아, 내가. 그게 테이블이 됐든 트리가 됐든 그게 뭐 스탠다드가 됐든 간에 그 작업에 대한 이슈가 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만들 때 얘가 잘 만드냐. 이 페이퍼는 그전에는 대부분의 페이퍼는 뭐냐면요. GPT가 문제를 풀 수 있냐라는 페이퍼였었어요. 시험을 통과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봤던 뭐 스파크가 됐든 뭐 됐든 크라이테리언이 뭐였습니까? 뭐 메디컬 이그잼, bar 이그잼 했는데 뭐 몇 퍼센트 뭐 패싱 레이시 어떻게 휴먼 뭐 몇 퍼센트를 패싱했니? 뭐 이따위 소리를 이따위가 아니라 그게 주류를 이루었었다고. 2022년도는 2023년도 초반까지. 근데 이 페이퍼부터는 뭐예요? 그건 됐다. 나는 그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야. 뭐에 관심 있다 그랬어요?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시험을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지식이 있는데 시험 문제를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시험 문제 만들 때 여기서 굉장히 정리를 잘하는 제가 계속 항상 하는 이야기 있죠. 문항을 만들고 그 다음에 다음번 문항을 선택하는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뭐야? 그레이딩을 하고 특히 뭐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라 그레이딩을 하고 피드백을 주는 거. 그레이딩하고 이제 시행하는 거는 다음번 follow-up question이죠. 이 문항이 틀렸을 때 이 문항이 맞거나 틀렸을 때 왜 틀렸을까? 왜 맞췄을까? guessing을 해서 다음번 문항을 만들어내는 그 알고리즘을 잘 들어보세요. 그 알고리즘을 GPT로 대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과외를 하면 옆에 앉아가지고 야 풀어봐라. 과외선생님 뭡니까? 풀어봐. 풀어보면 애들이 푸는 과정 보면 요거를 모르는 것 같구나. 보이잖아요. 문제를 푸는 거를 보면. 멀티플 초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맞았네 틀렸네가 아니라 왜요? 너 왜 3번을 선택한 것 같아? 너 왜 3번이 답이라고 생각해? 물어볼 수 있죠. 똑같은 멀티플 초이스라도 그러면 얘가 think loud를 하잖아. 터킹을 할 거 아닙니까? 찍었어요. 몰라요. 뭐 이래서 3번인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다음에 얘가 뭐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될지 어떤 걸 연습을 해야 될지 줄 수 있잖아요. 옆에 붙어가지고 그 작업 비스무리한 거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개인 과외를 하려면 튜터를 붙여주려면 굉장히 비싸니까 그걸 대체를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조금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돈이 있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오픈엔디드 퀘션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옆에서 근데 멀티플 초이스는 잘 만들어 놓으면 말 안 해도 오답의 패턴을 보면 아 이쪽이 틀려가지고 얘가 이걸 몰라가지고 자꾸 틀리는 것 같아라는 걸 추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디스트랙트를 굉장히 잘 만들면 그래서 뭐 어찌됐든 간에 GPT로 뭘 하든 간에 잘 드러나는 퀘션 라이팅이 필요하고 퀘션이 들어오면 그 다음번 퀘션이 분석을 해서 그게 그레이딩이라고 부르든 다음번에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 티디어스함 얘야 너는 뭐가 잘못된 것 같으니 그거를 글을 써줄 수 있잖아요. 그걸 드래프트로 사용하든 on the fly로 사용하든 간에 그렇죠. 그 모든 과정이 잘 들어보세요. 굉장한 엑스퍼타이즈가 요구가 되는 과정이라고. 그 모든 과정. 사람이 하려면.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 모든 과정이 문항도 만들고 다음번 문제 선택하고 그레이딩도 하고 분석도 하고 피드백도 주는 거 사람이 할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뭐라고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잘하고 못하는 사람은 굉장히 못한다고. 그냥 그 시험 만점 받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다른 능력이 있어요. 어세서로서의 능력이 있어요. 그 작업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퀄리티가 어떻다고? 사람한테 시켜놓으면 굉장히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한테 시켜놓으면 어떻다고요? 천차만별이라고. 근데 사람은 자꾸 어때요? 좋은 사람 하나 뽑았어요. 트레이닝 잘 시켜놨어. 영원하지가 않잖아. 사람은 다 죽습니다. 사람들이 변하잖아. 응? 군기가 빠지잖아. 나를 처음 해봤을 때는 저런 신령한 교수가 있나 이랬다가 이제는 아저씨처럼 취급하잖아요. 이제 동네 아저씨처럼. 사람들은 변합니다. 나도 변하고, 응? 너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사람들은 노래 불러줘. 그렇죠. 그래서 consistency. 왜냐면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근데 못하는 사람도 있어. 잘하는 사람도 뭐 봐요. 기분에 따라 달라져. 그 배고플 때 그레이딩 하면요 굉장히 짜게 나옵니다. 물 많이 먹여야 돼. 그러면 이게 제너러스하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그 속에서 이제 그거를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제거하고 싶은 거예요. 자동화시켜서 사람을 제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성 있죠. 그리고 내가 이거 내 친구 거야, 내 자식 거야, 내 아는 사람 거야. 그 바이어스를 100% 제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플럭추에이션이라든가 바이어스라든가 그 에러라든가 뭐 어찌됐든 간에. 근데 프롬프트는 어때요? 잘 들어보세요. 프롬프트는 어때요? 일단 프롬프트로 하게 되면 할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는데 그래도 디스트리뷰션은 볼 수 있잖아. 그리고 그거는 평등하잖아요. 그 프롬프트에서 그 모델로 한 거는 디스트리뷰션으로 나온 것은 컨시스턴시가 있다고. 그 값을 보지 말라고 자꾸. 값을 보지 말고 여러 번 한 것에 평균 내는 개념. 여러 번 한 것에 디스트리뷰션은요. 프롬프트가 같고 답이 같으면 어때요? 모델이 같다라고 볼게요. 모델 업그레이드 안 하고. 그럼 어때요? 같은 프롬프트에 같은 인풋이면 어때요? 결과는 같아요. 디스트리뷰션으로 같다고. 제가 그랬죠. 무조건 여러 번 해야 된다고. 여러 번 해서 디스트리뷰션을 결과를 가져오는 거를 뼛속 깊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는 뭐예요? 여기서 어떤 게 핵심이었습니까? GPT한테 문항을 만들게 했는데 책을 근간으로 해서 문항을 만들게 하고 이 친구들이요 싹 숨겼잖아. 책을 어떻게 넣어가지고 문항 만드는 과정을 숨겼어요. 여기서. 여러분도 숨깁니다. 그냥 책을 근간으로 만들었어요. 두리뭉실한 프롬프트 주고 그 속에 책을 얼마나 조직적으로 핵심적으로 갈아가지고 정리해서 넣는가에 대한 노하우는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왜 실패하냐면 그냥 갖다 대고 컨트롤 C, 컨트롤 V 아무 텍스트나 갖다 집어넣어 놓고 문항 만들어줘. 그러니까 아무 말이나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구조로, 어떤 요소로, 어떤 지식을, 어떤 테이블로 만들어서 그렇게 주고 만들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오늘 하면서 이야기하겠지만 그래서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사람한테 이게 GPT가 만든 거냐? 그리고 기계한테 GPT가 만든 건 것 같아? 사람이 만든 것 같아? 게싱하게 했어요. 이게 기계가 만든 것 같아? 아는 것 같아? 그거 먼저 게싱을 했습니다. 그거 블라인드 테스트를 먼저 했다. 그거가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만드는 크라이테리언을 줬을 거 아니야. GPT한테 이런 식으로 만들어라는 크라이테리언을 줬을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야 돼. 그 크라이테리언이 사람도 같고 GPT도 같아요. 최대한 같게 했다고. 사람한테도 문항을 만들게 했잖아. GPT한테도 문항을 만들게 하고. 그래서 뭐 좀 부족하지만 걸리는 시간도 계산을 했고 두 사람한테 만드는 시간도 계산을 했고 하는 방법을 했다.
하고 나서 뭐였어요? 그러면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사람이 한 거 같냐? 기계가 한 거 같냐? 검증도 했지만 이 크라이테리아 점수가 몇 점인 거 같냐를 사람한테 또 물었어요. 사람이 한 것도 사람이 평가하고, 잘 보세요. 기계가 만든 것도 사람이 평가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습니다. 1점부터 10점까지. 몇 명한테? 5명한테. 두 엑스퍼트가 만든 거를 5명이 보면서 그 뭐 7개인가 8개인가 크라이테리아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게 했어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떤 어세스먼트를 제너레이팅 하더라도 이 과정은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반복된다고. 내가 뭔가를 할 때, 다른 도메인에 할 때 이 과정을 그대로 거치고 준비를 하고 확인을 하고 그리고 문항을 만들기 시작해야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구조화할 건지. 그냥 대고 앉아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약간 리얼한 스터디를 해야 되는데 이 스터디는요. 각 도메인별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러닝 컨텍스트가 자꾸 바뀌잖아. GPT 모형도 계속 바뀌잖아요. 그죠? 이거 없이 손 들고 갑자기 뭐 GPT로 뭐 좀 만들게요. 그 얘기를 어떻게 해? 회사 가서. 이런 검증 과정이 없이. 그래서 이거는 거의 바이블처럼 될 거예요. 이 구조를 잘 만들어 보자고 우리도. 어떤 도메인이든지 이 작업을 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문제는 풀 수는 있냐 얘가. 풀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은 있냐. 그 다음에 뭐라고요? 좀 만들어내는 게 문항을 이 도메인을 잘 만들어내냐. 그럼 도메인을 만들어내려면 도메인에 그냥 만들어내려면 안 된다 그랬어요. 뭐라고요? 책이나 스탠다드는 갈아서 넣어야 된다고. 그럼 어떻게 갈아서 넣을 거냐? 스탠다드는 퍼블릭타이즈 된 거잖아요. 책도 퍼블릭타이즈 된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갈아서 넣을 건데 너? 그냥 PDF 이상하게 링크 걸어주고 그따위로는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책을 다시 정리해서 GPT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구조화된 형태로 만들어서 줘야 돼요. 트리가 됐든 테이블이 됐든. 그래야지 그 책을 이해를 할 거 아니야. 그 책에서 나오는 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멀티플 초이스 같은 경우는 디스트랙터를 갖다가 정확하게 해야 돼요. 또 크라이테리아. 그 다음에 마지막 빠져있는 게 뭡니까 여기서? 그러면 빠져있는 게.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여기서는 뭐 누가 검증을 했어요? 사람이 검증을 했다고. 그래서 사람이 검증을 해보니까 사람이 판단한 결론은 뭐였어요? 사람이 한 거나 GPT는 한 거나 거의 비슷하니까 GPT로 이제 계속 해도 된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그런 아이디어예요. 근데 이게 일을 안 합니다. 100% 일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할 때 실수만큼 GPT가 할 때 실수도 나와요. 이렇게 하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GPT는 많이 생성할 수 있잖아요. 응?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꼴랑 50개면 문항이 50개, 100개면 사람한테 검증하라 그럴 수 있죠. 5명한테. 응? 그렇게 쓸 수 있다고. 그러면 어차피 GPT가 드래프트 만들어서 사람이 검증하는 거네. 일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한테 검증은 공짜냐고. 교수님 5명한테 해가지고 그 리뷰를 하는 거는 공짜냐고. GPT가 문항 만들었다 쳐. 만들었다 쳐. 그래서 검증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이게 이슈가 뭐라 그랬어요? 검증하는 그놈들을 못 믿는다니까. 잘 봐요. 이게 스탠더다이즈 테스트인데 검증하는 사람이 잘 보세요. 이게 누가 유출시킨 거예요? 수능을 누가 유출시킨 거냐고. 문제 만드는 놈들이 유출을 시켰잖아. 나는 이해를 그래서 그놈들을 가둬놔. 그놈들이란 그래 그 사람들을 가둬놨자 가둬놔도 안 되잖아.
우리가 왜 수백억씩 수천억씩 써서 이 짓을 하고 있냐고, 수능 같은 거를. 만드는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자, 기본적으로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오빠 믿어, 이게 안 된다고. 그게 가둬놓잖아. 가둬놔도 안 된다고. 근데 GPT가 만들고 사람이 검증하면 되지 않게. 검증하면 그 사람 어떻게 믿을 건데? 이걸 진짜 하이스테이크로 쓰려고 하면 어떻게 믿을 건데? 그 사람이 유출 안 시킨다라는 그게 있냐고. 문제를 봤는데 그 사람은.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봤잖아. 사람이 봤잖아. 필드 테스트 안 한다 치자. 필드 테스트고 나발이고 다. 그러려면 필드 테스트 못한 상태에서 검증인단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검증했다고 그 사람들 감옥에 가둘 거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조금만 생각을 해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바이어블한 솔루션은 뭡니까? 뭘 많이 만든 다음에 검증을 한 다음에 그중에 랜덤리 뽑는 거라고. 그래서 그 시험에 뭐가 나올지 모르게끔 만드는 아이템 뱅크 솔루션이라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그거 외에 시큐리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데, 당신네들.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고. 근데 문제는 뭐라 그랬어요? 뱅크가 많아도 그 뱅크가 좀 쓰기 시작하니까 어떻다고 자꾸 유출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안 된다. 그때는 누구한테 오케이 그럼 만드는 과정에서 시큐어하게 만들었다 치자. 그래봤자 나온 문제를 유출이 되면 급속도로 뭐야 시큐리티가 떨어진다고. 그럼 그 뱅크를 또 만들고 또 만들려고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기보다는 그게 한계가 있다고. 그러면 잘 봅시다. 그래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그러면? 나오는 아이디어.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했어요. GPT로 드래프트를 만드는 비용이 굉장히 싸진 거 that's okay. 어디서 돈이 든다 그랬어요? 어디서 돈이 든다 그랬어요? 그 문제가 맞는 문제인지 안 맞는 문제인지 검증하는 비용이 많이 든다고. validating 하는 비용이 더 커요. 드래프트 만드는 게 뭐 힘들어. 아니 그것도 힘들지. 검증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아무거나 짓거리는 것보다도 그 짓거린 말이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인하는 작업이 더 힘들어요. 더 비싸요. 그래서 다현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들고 온 얘기는 뭐냐면 뭘 하려든지 라이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라이즈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 번 하게 하고 여러 번 한 거를 GPT가 지가 알아가지고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그거를 이밸리에이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문항을 만들 수 있냐를 뭘 하든 간에 사람이 다시 리뷰를 해서 능력을 검증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들어가야 되면 유출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에 돈의 문제가 아니라니까. 사람 썼으니까 돈 들잖아요. 이슈가 아니에요. 시험은 하이스테이크로 쓰고 하려면 뭐라고요? 그 사람들을 컨트롤 해야 된다고. 사람을 어떻게 컨트롤하나? 근본적인 시큐리티 리스크를 가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시큐리티 리스크.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을 사실은 검증 단계의 사람 만드는 단계에서 제로로 만드는 것은 돈의 이슈가 아닙니다. validity 이슈예요. 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validity 이슈예요. 훨씬 이론적인 이슈라고. 이게 프랙티컬한 것뿐만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큰 그림에서 보시라고. 기승전결 내가 처음에 평가공학 처음에 원어원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잖아. 근데 GPT는 뭐라고요? GPT가 한 걸 어떻게 믿노? 이 과정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퍼가 확장되려고 하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확장은 GPT가 만들게 하고 GPT가 지가 만든 것을 검증하게 하고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 검증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사람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가 3단계 메타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이게 머리에 안 들어오지 잘. 뭔 말하는 거지? 최 교수가 GPT가 뭘 하게 해. 그게 라이팅이 됐든 뭐가 돼 서머리가 됐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머리 한 개. GPT도 확률 모형이니까 최대한 컨시스턴트하게 나와야 돼요? 아무거나 나와야 돼요? 문항가도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나와야 돼요. 그럼 뭘로 조절해요? 프롬프트로 조절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게 나와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문항가 우리 프롬프트 뭐 문항 생성기 만들어 놓으면 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잖아.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야. 클릭할 때마다 달라져야 되는데 클릭할 때마다 달라지다가 오류가 생기는 거를 내재적으로 잡아주는 과정에 대한 이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고. 라이즈가 필요하다고. 여러 번 해. 네가 해. 그 다음에 네가 한 것을 어떻게 검증해. 그럼 우리가 뭘 줘야 돼요? 지가 한 것을 스스로 검증하는 그 검증 프롬프트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 놓고 우리가 뭐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겁니까? 기계한테 이 일을 이렇게 시키니까 그리고 지가 검증하게 하니까 에러가 이만큼 줄더라. 퀄리티가 어느 만큼 올라가더라. 거기까지가 돼야지 이제 쓸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프롬프트도 잘 만들어야 그러니까 도대체 프롬프트를 잘 만든다는 얘기가 뭐냐고. 쉽지 않아요. 최 교수님 뭐 그냥 만들어진 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앉아가 뭐가 나오니까 GPT 뭐 돌리니까 뭐라도 나오니까 그거 보고 내가 뭐 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뭐라고? 책 쓰시라고. 하던 대로. 책을 쓰시라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하시라고. 정의된 것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문항을 만들고 하는 그 과정을 넘어갑니다. 자, 시작하려니까 한 사람 도망갔네. 한 사람 도망갔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라우지 랭귀지 모형, 특히 챗 GPT로 이것을 시작합니다. remarkable한 capability를 가지고 있어요. 갖고 있으면 많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여기서는 뭘 본다고? assess quality of multiple choice question을 하려고 한다. 목적은 뭐라고? GPT가 생성한 것이 얼마나 multiple choice question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를 보기 위한 것이다. 어디에서? 스탠다드 메디컬 텍스트북을 근간으로 한 것이다. GPT한테 막 생성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메디컬 텍스트북을 근간으로 해서 생성하는 그 레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50문제짜리를 만들기 위한 두 가지의 텍스트북을 선정을 하고 그것으로 문항을 만들어서 그것이 얼마나 퀄리티가 높은지 낮은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볼 때 이 크라이테리언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같은 시간을 많이 사용하면서 할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얼마나 appropriate 하냐. 근데 이거 definition of appropriateness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거는 진짜 나중에 시간을 많이 씁시다. clarity, specificity는 이해가 돼요. 도대체 적절하다는 거는 뭐냐? 뭐가 적절한 거냐? 그렇죠? 그 다음에 relevance, relevant 하다는 거는 뭐냐?
그렇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화시켜서 왜냐면 이 크라이테리얼이 왜 중요해요? 우리가 뭐가 도대체 좋은 문항인가에 대한 문항이 좋다라는 게 뭐고 나쁜 문항이 뭔가에 대한 루브릭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사람한테 시키든 기계한테 시키든 이 루브릭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Surability of exam 마찬가지고. 이런 거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프랙티컬하게 자유자재로 못 다루면 우리가 평가 전공자가 될 수 있겠어? 그놈의 IRT 그거 패키지 그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어찌 다 뒤진다고 그거 자꾸 앉아있다가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전방위로 하시라고. 이거 배우잖아요. 그러면 전문성 있게 써야 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평가 전공한 사람이 없겠지. 도메인 엑스퍼트들이 다 하는데 우리는 뭐 하냐고 그러면. 아무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하면 잘할수록 해서 여러분들이 좋아져요. 아무튼 50문제 했고 25분 20분 만에 50문제 생성했고 GPT 이것도 그냥 스탠다드 버전 썼더만 3.5 썼더만 그거 공짜잖아. 프롬프트 넣으면 이건 공짜네. 시간만 20분 쓰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근데 사람한테 하라니까 211분 걸렸대. 두 사람한테 50문제 만들어라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케바케예요? 아니에요. 굉장히 케바케입니다. 이거 뭐 2000분이 걸릴 수도 있지. 사람한테 꼼꼼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죠? 이거는 사실은 뭐 의미 없는 숫자인 것 같아. 크게 의미가 있진 않아. 이거야 뭐 정해지지. GPT 한 50개 생성하는 거야. 프롬프트 돌리면 되니까. 그래서 했는데 결론만 보면 그래요. relevance라는 이 영역에서만 약간 떨어지고 그때 p-value 0.04밖에 안 돼. 두 개 차이가. 7.56점 나왔는데 사람은 7.88 나왔네. 0.34점 정도 사람이 높대. p-value 0.05보다 낮으니까. 이거 빼고는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결론만 이야기하면. 다른 여기에 영역들이 있었잖아. 뭐 relevance 말고 appropriateness, clarity, 뭐 differential power, suitability 이런 거 전부 다 뭐라고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거를 주지 않았다. 근데 이게 또 5명이 한 거잖아. 아무튼 좀 그래요. 뭐 수십 명이 이밸류에이션 한 게 아니라 꿀랑 5명이 한 거니까 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문항별로 뭐 쪼개볼 수도 있는 거고 한데 그런 것도 없고 영역별로 쪼개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하고 여기서 이제 개념적으로 봐야 되는 건 사람하고 별로 차이가 없다. 크라이테리언 이렇게 만드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AI가 만드는 거는 GPT가 만드는 거는 사람보다 컨시스턴시가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평균은 비슷하다 하더라도 아시겠죠? 그래서 AI는 이 variation이 좀 높게 좋은 거는 더 좋고 나쁜 거는 더 나쁘고 하는 그런 variability가 AI 쪽이 좀 높다라는 게 이제 근본적으로 나온 거고 얘는 그래요. 이게 지금 두 사람이서 이 문항을 만들어 왔던 사람이잖아, 이 사람들은.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만들어서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문항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그렇죠? 그 어느 정도 적절함에, 그 항상 나오는 수준에 만들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 accuracy도 높지만 그 컨시스턴트하게 나온다고 아주 막 뛰어나고 막 이런 것보다는 따박따박 만들게끔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건 좋은 거니까 우리한테 주어진 과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GPT한테 뭐 좋게 만드는 거를 좋게 만들지 마라 그럴까? 그렇진 않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어디를 올리면 돼요? 그 약간 이상한 거 나오는 거 있잖아. example 같은 경우 있죠. 예. bad example을 줘서 그러면 GPT가 만들었는데 어떨 때는 굉장히 나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좋은 퓨샷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만들지 마. 이런 거는 나쁜 example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주로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쁘다라는 거에 대한 피어처를 뽑을 수 있죠. 이랬기 때문에 나쁘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쁘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니는 못생겼다 아니 니 못생겼다 그러 할 수도 있지만 왜 못생겼는데 라고 이야기해서 조목조목 fear처럼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게 못생긴 얼굴이야 라고 줄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응? 못생겼다 그러니까 좀 이쁘다 이쁜 얼굴을 줄 수도 있지만 왜 이쁜가 fear처를 뽑아서 적을 수도 있죠. 그쵸? 네. 그렇게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만들 때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좀 더 로어 레벨을 없애서 퀄리티를 자꾸 증강시키는 거예요. 잘 나가는 건 냅두고 잘 안 됐다며 안 좋다며 그럼 안 좋은 거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번 프롬프트는 안 좋은 게 덜 나옵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어요? 그러면 사람들한테 이밸류에이션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기계가 나는 이게 안 좋은 것 같아. 왜 안 좋은 것 같아? 어떤 게 안 좋아? 왜 안 좋은 것 같아?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프롬프트 example로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퀄리티를 증강시켜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이터레이티브하게 프롬프팅을 하는 게 아시겠어요?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한 방에 만들어 그러면 잘 만들어? 잘 만드냐고. 프롬프트 만들어니까 그렇게 멋지게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해보고 뭐래요? 일단 해보고 뭐예요?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뭐라고 그러면 돼요? 이런 건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놓고 시켜보세요. 그럼 그런 게 덜 나와요? 더 많이 나와요? 덜 나와요. 나쁜 게 덜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프롬프트를. 아시겠죠? 그리고 potential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conclusion은 뭐예요? 이건 뭐 가져가라고. has a potential to generate comparable quality MCQ medical exam, 뭐 graduate examination, but significantly short time. 이거는 fix 되잖아요. 50개 generate 하는데 20분에 끝나잖아. 프롬프트만 만들어 놓으면.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프롬프트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시간은 고려를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프롬프트를 어떤 식으로 조직화시켜서 만들고 책을 어떻게 갈아 넣을까 대한 얘기 하나도 안 했잖아요. 수백 시간, 수천 시간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책을 프롬프트 속으로 잘 집어넣는 과정이 있죠. 근데 좋은 거는 뭐예요? 책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 급격하게 바뀌어? 아니지. 사실은 책은 거의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한 번 갈아 넣어 놓으면 책이라는 것을 구조화시켜서 온톨로지컬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게 뭐 아웃라인이 됐든 내가 뭐 스트럭처드 아웃라인을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책을 스트럭처된 아웃라인으로 마크다운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온톨로지를 만들어 놓으면 그게 굉장히 슬로우하게 바뀌고 그건 퍼블릭하죠. 그건 유출이 돼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유출이 되면 될수록 많은 사람이 그 책을 선택을 하면 선택할수록 동의를 하면 할수록 이 시험은 뭐예요? 힘이 세진다고. 유출이 되면 될수록 힘이 세지는 거예요. 합의했단 얘기잖아. 딴지 걸 거 있으면 미리 딴지 걸 수 있잖아요. 프롬프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온톨로지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줘도 돼요. 내가 CQ 하면 회사에서는 그걸 온톨로지를 만든 거를 자산으로 잡을 겁니다. 카피라이트를 잡을 거예요. 근데 온톨로지 어떤 부분 책을 내가 갈아 넣었어. 전체 프롬프트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보여줄 수 있어요. 그 책에서 나왔다니까. 이 프롬프트로 나왔다니까. 난 이렇게 만드는 거야. 트랜스페런트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프롬프트 속에 있는 뭐라고? 책 갈아 넣는 게 노하우로 남죠. 노하우로 온톨로지 모형을 만드는 게 노하우로 남잖아. 그리고 온톨로지 모형은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트리를 만든지 테이블을 만든지 내가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그 온톨로지 모형 자체를 어떻게 만든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만들었어? 다현쌤, 테이블이면 카파가 그냥 테이블이 있으면 뭐 바꾼다 그래. 그 테이블은 누가 만들었었어야 돼? 한 땀 한 땀. 닌겐이 만들었어야 되잖아.
그래서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은지쌤, 해볼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럼 뭐 온톨로지 모형이 있으니까 뭐 파라미터 잡아가지고 템플릿 쓰는 건 쓴다 쳐. 저는 도메인 지식이 없어. 이따위 소리가 나오잖아. 그래서 세계사로 간 거 아니야. 웹사이트에 대충 긁으면 되는 거를. 응?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어때요? 가가지고 정리도 하고 뭐도 찾아봐야지. 그 테이블이라는 게 나올 거 아니야. 지식의 핵심이 정리가 될 거 아니야. 그게 있어야지 뭐 변형을 하지. 근데 그 테이블도 지금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 테이블을 정리하는 속도, 그 아웃라인을 정리하는 속도도 얼마나 빨라질 수 있냐고. 뭘 여러 개 던져주고 정리하라 그러면 그걸 GPT로 만드는, 온톨로지를 GPT로 만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온톨로지를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 여러 가지로 지저분하게 만들어 놓은 뭐 아웃라인, 그거를 전체를 가지고 와서 GPT가 잘 할 수 있게끔 스탠다드를 정리해서 집어넣고 최대한 자세하게 최대한 구조적으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걸 근간으로 문항을 만드는 건데, 문항 만드는 프롬프트는 이 스탠다드에 의해서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줘 라고 하는, 많이 해봤자 10문장이에요. 근데 그 프롬프트 10문장이 카피라이트이 되겠냐고. 언지쌤, 밑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런 기준으로 만들어줘, 문항을 만들어줘 하는 그 프롬프트가 경쟁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중장기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의 경쟁력 어디 있냐고 도대체. 이 게임을 하면서. 온톨로지를 만드는 곳이 있어요. 책을 갈아 넣어서 만드는 거 있죠. 테이블로 만드는 거 있죠. 두리뭉실한 그 스탠다드 다큐멘트를 GPT가 굉장히 잘할 수 있게끔 조직적으로 적는 거 있죠. 거기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것을 알려주지 마세요. 그 노하우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거는 카피라이트를 거시라고. 얘네들이 하는 것처럼 숨기라고. 안 그러면 페이퍼 퍼블리시 할 때 그 기본 프롬프트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기본 프롬프트는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보고 나면 뭐 별거 있디? 선영쌤, 뭐 이것저것 만들어서 뭐 어디서 뭐 저기 뭡니까? 레퍼런스 달고 했어요. 뭐 있습니까? 그 안에 보여주고 나면.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투자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고 나의 자산이 안 되면 투자 안 합니다,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게임을 잘 보라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인트로덕션.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이 페이퍼를 잘 쓰는 게 뭐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이야기해. 그리고 프레이밍을 잘 잡는 거예요. 메디컬 스텝들이 해야 될 일이 워크로드가 문제다. 아니 그냥 데파인하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영쌤도 마찬가지고 은지쌤도 마찬가지고 다현쌤도 뭐가 문제인지를 처음에 하라고 시작하라고. 누구한테 왜 문제인지, 그리고 그거 어떻게 해결할 건데 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데 서브젝트 매터 엑스퍼트한테 돈 주는 게 많다. 테스팅 컴퍼니의 퍼스펙티브.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뭡니까? 싹 갈아쳐서 그냥 메디컬 스텝들이 만드는 걸로 가잖아요. well trained. 그 워크로드가 이것저것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데 의사 쌤이 해야 될 거 아니야. 페이션트도 돌봐야 되고 강의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다고. 그 사람들이 만들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런 시험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응? 의사 선생님이 시험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시험을 똑같은, 바빠 죽겠는데
퀄리티는 계속해서 증강시키는 게 요구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퀄리티가. 그래서 AI를 쓰는 거를 고려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적지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도 힘이 있다고. 왜냐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를 하잖아. 어떤 페이퍼가 됐든지 뭐가 문제인지 처음에 퍼스펙티브 잘하고 시작했어요. 그래 놓고 AI로 뭐가 도움된다라고 시작해야지. 밑도 끝도 없이 라우지 랭귀지 모형이란 뭐 갑자기 다른 이야기 하면서 시작하지 마세요. 제발. 제발. 뭐가 문제인지 그냥 문제 먼저 이야기하세요. 선영쌤, 다현쌤도 마찬가지예요. 하세요. 뭐가 문제인지 그냥 이야기하세요. GPT는 뭐 라이즈로 이야기하든 뭐 라이즈로 하게 되면 GPT가 만드는 거 사람이 일일이 검증해야 되는데 할 때마다 그냥 문제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냥. 그래서 GPT가 만드는 거에 멈추지 않고 GPT가 지가 스스로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그냥 그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딴 얘기 하지 말고. 언지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문항이 텍스트로만 이루어져 있냐? 그림 넣어야 되는데 그림을 생성해가지고 집어넣는 게 GPT한테 생성내는 게 필요하다. 그림 일일이 그리면 힘드니까 테크놀로지로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컨시스턴트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어세스먼트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바로 시작을 하시라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퀄리티 컨트롤 막 멀티플 초이스 그 핵심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디스트랙터를 갖다가 GPT한테 제대로 생성하게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디테일하게 없다. 그러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large language 모형은 이것도 좋습니다. 8번 레퍼런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LLM은 AI 중에 하나다. 그리고 뭐예요? 사전에 학습이 돼 있던 massive amount of data에 의해서 그리고 가장 짧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generate human-like text를 impressive accuracy로 생성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large라는 얘기는 뭐냐?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massive amount of data를 학습도 했지만 뭐예요? massive amount of number of parameter가 train이 되죠. 아니 number of 데이터가 없는데 number of parameter가 많아지면 뭐라 그래요 그거를? 손. 뭐라 그래요? 모형인데 parameter가 너무 많아. 데이터에 비해서. 그럼 뭐라 그래요? 선영쌤.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래서 그냥 크다라고 모형만 딥다 크다라고 좋은 게 아니라고. 모형이 크게 만들려면 그 number of parameter가 많으려면 number of parameter를 갖다가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diverse한 진짜로 thick하고 뭡니까? fat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종류도 많아야 되고 숫자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big이라는 용어로 그냥 쓰죠. thick하고 fat하게 있어야 됩니다. number of variable도 많아야 되지만 number of row도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마어마한 걸 했습니다. 그쵸? pre-train을 통해 가지고 했어요. pre-train을 할 때 supervised learning을 쓰지 않고 self-supervised learning 사실은 unsupervised learning인데 지가 책만 밀어넣으면 지가 학습되게 했다고 supervised learning으로 한 게 아니에요. self로 했다고. 근데 그게 natural language process에서 과거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러면 책만 밀어넣으면 지가 알아서 학습을 하는 게 된 거예요. 이 pre-training이. 안 그러고 일일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가르쳐줘. 슈퍼바이저를 하는 상황으로. 맞네 틀린다. 그래서 하니까 more parameter 하면 뭐라고요? 많은 정보를 두 가지가 있어요. parameter가 커지면 뭐가 좋은데? 뭐가 좋냐고. massive한 모양이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쵸? parameter가 커지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라고요?
complex task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그래요. task 뭐라고? 다양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그냥 물었는데 답하는 게 아니라 Q&A를 쓰는 건 제일 지저분하게 쓰는 거예요. 뭐라고 이제? question이 아니라 뭐라고? instruction이라고. 뭘 지시를 했는데 굉장히 complex한 거를 잘한다고. 그걸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요? task 뭐라 그런다고 그랬어? 어떤 성질이라 그랬어? agnostic하다는 거예요. task agnostic하다고. 외우세요. 적어놔라. 모니터 앞에다가 하나 좀 그렇게 됐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픈 AI가 돼서 챗 GPT가 해서 오픈 AI는 뭡니까? 이런 거를 이런 AI를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쓸 수가 없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API 연결을 해라 뭐 어떻게 써? 원래는 API 버전만 존재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예요? 갑자기 20불 주면 지나 개나 쓰라고 열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분개를 했었던 겁니다. 이게 아무나 쓰게끔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무슨 결과를 어떻게 초래할지도 모르는데 아니 애들 교육도 망치고 뭐 애들 이제 학습도 안 하려고 그러고 라이팅도 안 하려고 그러고 안 읽으려고 그러고 어디 찾아보지도 않으려고 할 텐데 이걸로 막 만드는 게 이제 뭐 아무나 쓸 수 있으니까 누가 쓰는지는 뭐 harmful하게 쓰면 어떡할 거냐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너무 위험한데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특히 애들한테 운전하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has been trained 여기서 말하는 large 있죠? large massive amount of data랑 뭐예요? diverse range of text include news article, books, 웹사이트를 했는데 여기 또 문제점은 뭐예요? 도대체 무슨 책을 무슨 웹사이트를 학습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특히 책은 안 됩니다. 아티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 책을 학습했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수가 걸려요. 수가 걸려요. 왜냐면 이 커머셜로 사용하잖아요, 얘네들이. 책을 읽어보면 어떤 특정 용도 이외에는 절대 사용 안 된다는 게 걸려져 있습니다. 내 책을 네 회사의 AI 학습하는 용도로 사용해? 미쳤어? 걸려 있어요. 요즘 보면 이미지들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AI 학습 용도로 쓰지 마라고 명시를 자꾸 하기 시작합니다. 뉴스 같은 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찍었는데 내가 가지고 진짜 막 사람들 하이어 해가지고 실제 상황을 찍었는데 그걸 AI가 학습하는 용도로 쓰면 난 싫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고. 오픈 AI는 절대 밝히지 않습니다. 밝히는 순간 오픈 AI 망해요. 다수가 걸려요. 적어놓을 때는 그래. 그래서 근데 두리뭉실하게 뭡니까? 책을 학습을 했대. 뭘?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책을 학습했는지. 자기 몇 개 웹사이트, 자기가 카피라이트 마이크로소프트랑 갖고 있는 거 있죠. 그 몇 개 외에는 이야기할 수 없다. 특히 책은. 그렇게 됐어.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결과는 뭡니까?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지식이 많다라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뭘 물어봤는데 대답을 똑바로 하네 안 하네 그런 이야기 안 하잖아. 중요한 거는 뭐냐면 굉장히 케이퍼블한데 그 케이퍼블한 거가 versatile하다는 거예요. 다양한 데 다 쓸 수 있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항을 만들거나 다음 문제를 선택을 하거나 그레이딩을 하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이런 다양한 역할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거나 remarkable하게 coherence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뭔가 백그라운드를 주면 거기에 잘 맞춰서 한다는 거예요. coherence가 높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coherent 하다라는 얘기는 뭐랑 잘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컨텍스트에 잘 맞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컨텍스트를 주라고 잘. 그걸 컨텍스트를 애매모호하게 주고 뭐 2학년 수학 뭐 이따위 소리 하니까 아무거나 나오지. 2학년 수학이 뭔데? 예를 들어서
맞춰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시스턴시 있게 할 수 있고 versatile하고 consistency는 약간 상충되는 개념이긴 해요. 아웃풋이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게 다양하게 할 수도 있어요. 다이버스하게 할 수도 있고 굉장히 컨시스턴트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둘 다 중요하지. 문항을 생성을 할 때 다양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쵸? 그 다음에 뭐예요? 굉장히 일관되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가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어려운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싸고 맛있는 거, 막 약간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맛이 싸고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비싸야 되잖아. 근데 싸야 된다며. 근데 또 맛있어야 된다며. 이런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왕자님 찾아 지금? 내 머릿속에 뭐 나는 이런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데 돈도 많아야 되고 무슨 뭐 똑똑하기도 해야 되고 뭐 잘생기기도 해야 되고 장난해 지금? 앉아가지고 뭐가 부족해도 부족하지. consistency랑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versatility는 diversity는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우리 쪽에서는 그거를 잘 다룰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뭡니까? pre-trained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잘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pre-trained에 있어서 2021년도 이후에는 모릅니다. 이따위 소리 한다고. 응? 올해 2024년도니까 뭐 지금의 대통령을 안 해, 뭐 이따위 소리 한다고. 일반인들은. 여러분들 일반인이 아니잖아요. 그쵸? 프로페셔널 되려고 지금 페이퍼도 읽는 거잖아. 그럼 프로페셔널들이 뭐라고 적는지 좀 들어봐. 뉴스 쪼가리에서 하는 걸로 하지 말고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야, 굉장히 뛰어나다. 네. 이렇게 2021년도 가지고 과거는 되어 있지만 내가 프롬프트에다가 relevant한 reference text를 주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업데이트도 시킬 수 있고 아주 다른 쪽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 언제? 프롬프트에다가 내가 feed in relevant reference text를 줄 때.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GPT는 3개로 사용이 가능하다. 10번째, 11번 이걸 하시면 됩니다. High quality exam question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으며 또 뭐예요? Automatic grading process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고 그레이딩 해주는 거 있죠. 왜냐면 multiple choice는 automated grading process가 굉장히 straightforward하고 valid하고 objective하지만 에세이 같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될 수도 있다. 세 번째 뭐예요? personalized feedback을 줄 수 있다. 나는 하나를 더 넣습니다. 2개를 더 넣는 거죠. 사실 여기다가 뭐라고요? 단순히 그거 follow-up question 하는 거 있죠. 앞에 거를 봐서 그걸 가지고 다음번에 무슨 question을 물어봐야 되는 건지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그 알고리즘을 프로그램 짜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GPT의 지능으로 지식으로 해결하는 것. 또 뭐예요? 전체 과정을 스스로 검증하게 하는 것. 그 2개를 더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요? 2가지입니다. reduce workload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reduce subject matter expert bias를 할 수 있어요. 많이 할 수 없는 게 있죠. 많이 안 된다 그랬어요. 유출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예요? 그러니까 적은 사람들 데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 바이어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식 전문가가 적잖아. 많이 데리고 할 수가 없잖아.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쵸? 그래서 reduce workload하고 reduce potential bias of small number of subject matter expert. 그 다음 세 번째 뭡니까? improving quality 할 수 있다. 잘 보세요. worst scenario는 여러분이 너무 거센 바람이 불면 그렇게 날 수 있어요. 누구나 억셉하는 거 있습니다. 사람이 하던 대로 해. 근데 사람은 실수 안 하냐? GPT가 사람이 혹시 할 수 있는 실수를
보정해 줄 수 있잖아. 봐줄 수 있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이 하던 대로 하라 그러세요. 뭐 GPT가 어떻게 하던 대로 해라 그러면서. 누구나 봐야 하는 거는 뭡니까? GPT가 검증해 주는 거예요. GPT가 피드백 주는 거예요. GPT가 사람이 한 실수를 보정해 줄 수 있는 건, 그래서 GPT가 하는 검증을 디폴트로 깔고 가십시오. 그럼 언제나 이깁니다, 여러분들은. GPT가 스스로 한 것도 검증하지만 사람이 한 것도 검증해 주잖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잘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validation을 무조건 넣고 가시라고. GPT가 하는 validation을. 누구의 validation? 사람이 했던 거의 validation. 혹은 지가 한 거에 대한 validation. 게임 체인저일 것 같다. 좋은 말이에요. 이 말도 잘 적어놓고 사이테이션을 달든지 코테이션, 디렉트 코테이션을 하든지 하시고 했는데, MCQ는 뭐라고요? 굉장히 popular한데 broader range of content를 다룹니다. 할 수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할 수 있고 이게 좋고, 두 번째는 GPT는 이 말과 이 말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GPT는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하거나 objective하게 GPT란다. multiple choice는. 왜냐면 일단 합의만 하면 이게 맞았나 틀렸나는 뭡니까? 객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객관화를 시킬 수 있잖아요. objective의 반대말이 뭡니까? subjective하다는 얘기예요. 아니, 똑같은 문제, 똑같은 답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맞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틀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에세이는 좋다 그러고 나빴다 그러고, 그 케바케잖아. 그걸 영원히 제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시킬 때는 없다 그랬잖아, 내가. 사람끼리도 다르고 그 인간 한 사람한테도 다릅니다. 기분 좋을 때, 나쁠 때. 내가 아는 애일 때, 모르는 애일 때 달라요. 그거를 영어로 만들 수가 없다고. 왜냐면 그게 사람의 네이처인데. 기분도 있고 인맥도 있고 돈에도 끌리고 유출도 시키고 싶고, Y로 받으면 뭡니까? 좀 잘 봐주고 싶고, 나한테 잘했던 애들은 제너러스 하고 싶고, 그거 어떻게 제거할 건데? 영어로 만들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그쵸? fairness랑 걸리냐 하면, 멀티플 초이스가요 붙잖아요. fairness에서 걸립니다. 왜 사람들이 수능이라는 게 그렇게도 부족하지만 왜 목숨을 겁니까? 사람들이 이게 페어한 게임이라고 믿는 거예요. 멀티플 초이스가. 아니, 수능이. 그래서 수능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퍼블릭이, 세상에 네가, 내 자식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힘 있는 놈이 또 가겠네. 대학 교수랑 잘 알거나 예를 들어서 힘 있는 놈이 또 가겠네. 공정성은 다른 겁니다. 다른 밸류인데 멀티플 초이스가 거기에 굉장히 가까운 곳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뭘 제공해 줍니까? 그레이딩에서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도 어째 뭐 유출시킬 수 있어도 그래도 맞춘 놈은 맞고 틀린 놈은 틀리잖아. 아시겠죠? 그게 힘 있는 놈이 더 맞고가 아니라 그래도 맞히면 맞고 틀리면 틀리잖아. 더 중요한 걸 결정하면 결정할수록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objectiveness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 안 없어집니다. 중요한 시험이면 중요한 시험일수록, 중요하면 할수록 objectiveness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멀티플 초이스 안 없어져. 그래서 선영쌤, 우리 그 스터디도 하자고, 에세이 그레이딩 하는 것도 하자고 하지만 멀티플 초이스도 중요해. 왜? fairness 때문에 그래요. objectiveness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하는 거 못 믿습니다. 사람이 했다 그러잖아, 뒤집어져요. 여러분들이 기계가 했다, 아니 기계가 했다면 뒤집어질 것 같잖아. 안 그렇다니까. 사람이 있다고 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표준화시키기 굉장히 쉽잖아요. 쪼개기도 쉽고 그쵸? 영역별로 쪼개기도 쉽고 뭐 40문제짜리 뭐 이렇게 표준화는 또 다른 밸류긴 한데 두 개를 잘 알고 계십시오. reliable하다? 과연 그런가? 멀티플 초이스가 cost effective하다? 과연 그런가? 근데 뭐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뭐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equitability, equitable 하잖아요. 멀티플 초이스가 이런 밸류는 굉장히 하이 밸류입니다. 소셜한 밸류라고. 더 형평성이 있다 그러잖아요. 13번에서 아무리 욕을 하고 난리 부르스를 쳐도 안 없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게 더 좋다고 생각. 평가 전공자가 아니라니까. 평가 전공자가 멀티플 초이스를 우기는 게 아니에요. 시험 치는 사람이 이게 에쿼터블한 게임이라고 믿기 때문에 멀티플 초이스는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돈 때문에 아닙니다. 테스팅 컴퍼니가 아니라 보드 레인지 할 수 있고. 근데 뭐예요? 메이저 드로백은 뭡니까? 하이 퀄리티를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타임 컨슈밍하고 여기 difficult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psychometrically difficult한 것도 있지만 하이 퀄리티 만들려고 하면 subject matter expert가 굉장히 뛰어난 subject matter expert가 필요해요. 그렇죠? knowledge dependent data. 그래서 GPT를 쓰려고 하는데 야 도대체 GPT로 만든 문항이 퀄리티가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이게 단순하게 이 페이퍼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의 핵심 있죠. 스트럭처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노하우로 갖고 가십시오. 왜? 각 도메인마다 다 해봐야 돼 이거는. 항상 아니 이건 메디컬 이그잼에 잘했다고 여기서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우리도 해야지. 그리고 여러분은 얘기해야 돼요. GPT 하는 거 내가 검증하는 거를 내가 잘 검증합니다. GPT가 만드는 거를 도메인마다 잘 검증시켜서 확인하는 거를 내가 잘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GPT로 뭐 잘 만든다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GPT로 여기서 쓰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하는 거를 제가 잘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고. 그래서 검증이 잘 되면 쓰고 아니면 말고. 아시겠어요? 뭐라고? 각 도메인마다 다 따로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 해봐야 돼요. 시험마다 다 해야 됩니다. 이거는. 시험을 만들게 하려면 각 시험마다 다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직장이 있잖아. 먹고 살 거 아니야. criteria set for the question development 이런 걸 줘야 되는데 여기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서 보세요. knowledge question only만 하라 그랬어. 근데 나중에 딴소리 하더라고. text based only만 하라고 했지만 이거를 그림이 들어가는 것도 GPT를 요즘 활용할 수 있겠죠. 그 그림이 들어가는 거. 그래서 언제생 같은 경우는 그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meet the standard라고 했는데요. 이 스탠다드 다 프롬프트로 다 적어야 돼요. 도대체 medical graduate student exam에 대한 스탠다드는 뭔가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 프롬프트를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일을 잘합니다. 그 다음에 only four choices 뭐 이거는 뭐 사지선다니까 뭐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근데 우리한테는 뭐예요?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식으로 디스트럭터가 만들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그쵸? 선영쌤의 페이퍼는 그건 거예요. 그냥 사지선다형 만들어라 그래놓고 잘 만들어졌냐 안 잘 만들어졌냐 검증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선영쌤은 뭐예요? 사지선다형을 만들 때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야 되는 그 지시를 프롬프트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거를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만들어라 사지선다형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것에 멈추지 아니하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만들어라는 걸 추가를 했을 때 프롬프트의 디스트럭트의 퀄리티가 더 높아지더라 더 낮아지더라 달라지더라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기제를 갖고 가셔야 된다고. 그냥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실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되고 나면 엠피리컬 데이터까지 think aloud까지 어떤 식으로 차이를 보이는지 그렇죠. 그게 막 가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보시는 걸 하는 거고, 텍스트 베이스드 only고 이그젠 컨텍스트고, 이그젠 컨텍스트는요, 잘 보세요. 이그젠 컨텍스트 were set이라고 얘기해요. topic regard. 이게는 뭐냐면 시험 문제를 디자인하기 전에, 문항 만들기 전에 책을 분류해서 갈아 넣어서 무슨 책에서 어떤 식으로 어느 책에서 근간에서 나오는지가 미리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책까지 스페시픽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뭐 GPT 같은 거를 뭐 쓸 수 없게끔 했고, 사람이 만들 때는. 그리고 특별하게 뭡니까? Standardized, Internationally Used and Textbook을 썼고, 그것을 reference로 해서 generate 했다. 책 2권을.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GPT 보고 맹땅으로 시키면 안 됩니다. 온톨로지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책이라 그랬잖아. 책을 어떻게 프롬프트에 넣었는지를 거기에 핵심 요소가 있는 거예요. Destructor는 뭡니까? Destructor were allowed to refer from source other than original provided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GPT한테는 이 책 딱 2권만 주고 다 만들어라 그랬어요. Destructor. 사람은 뭐라 그랬냐면 찾아봐도 되라고 그랬어. 사람한테는 Destructor를 만들 때. 그래서 이 조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fair해요? fair하지 않아요. GPT 입장에서는 unfair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면 훨씬 더 잘 만들지. Destructor도 훨씬 더 풍부해질 수도 있고. 왜냐면 GPT는 이 2개에서만 만들 수밖에 없잖아. 준 곳에서만 나오니까. 근데 GPT가 학습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다른 책들도 학습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게임에 약간 얹혀져 있는 것 같아요. No explanation was required for the question 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좀 다르죠. 뭐 문항이 만들게 된 거, 뭐 추가 설명이라든가 피드백이라든가 문항별 피드백이라는 걸 넣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크라이테리언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GPT라고 이야기하는 GPT 3.5를 써서 2023년도 February 버전이에요. 이건 뭐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3.5 자체는. 근데 4.0 얘가 말하는 플러스 버전은 달랐는데 그걸 쓴 거 아니에요. 3.5를 써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를 쓸 때는 제가 레코멘드 드리는 거는 가능하면 3.5로 해보세요. 4.0도 하세요. 그리고 2개를 비교하는 페이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무슨 20불 안 내는 거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에? 그게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해. 안 쓸 수 있으면 20불 안 쓰는 게 엄청나게 현명하다고 생각해. 그 고민하다고 얼마를 잃어버린 건지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합니다. 눈앞에 20불이 중요한 거야. 20만 불짜리 직장이 날라가도 내 눈앞에 20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벌벌벌벌 떠는 거야.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세팅이 있는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대중들은 3.5로 된다, 4.0이 더 좋다, 이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3.5로 하고 4.0으로 해서 뭐 그 비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페이퍼가 조금 더 파퓰러해진다고. 아시겠죠? 그럼 잘했다 그럴 거야. 그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3.5는 싸잖아. 내가 4.0 API 써보면 돈 계속 들어가는 거야.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요즘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 3.5에서 일을 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3.5에서 일을 하게 할까? 그래야지 이게 브로드 임팩이 있기 시작해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이 쓸 수 있게 할 수 있게끔 프롬프트를 엔지니어링을 잘하는 거는 나는 밸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저렴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싸구려라서 그런 게 아니라. 왜냐면 사람을 어떻게 바꿔 내가. 대중의 마인드를 어떻게 바꿔. 20불 아끼겠다는데. 20만 불 직장 있는 사람도 20불 아끼겠다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뭐가 도움되는지 모르는 안 하겠다는데. 근데 3.5로 주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냥 막 쓰면 4.0이 이기는데 내가 굉장히 프롬프팅을 정교하게 쓰니까 3.5에서도 일을 합니다. 라는 걸 찾으면 밸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밸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갈아 넣어서 medical step 한 거, 책을 근간으로 해서 똑같은 책을 근간으로 해서 medical step 너 문항 만들어봐, 너 GPT 만들어봐. 그래가지고 randomize 해서 그 중에 좀 섞어가지고 블라인드 테스트로 보낸 거. 다시 하면 되게 같은 책, 같은 크라이테리언으로 사람 만들어, GPT 만들어. 그래가지고 뭐예요? 메디컬이나 서지컬이나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책 두 가지에서 블라인드에서 블라인디드 인디펜던트 어세서한테 기계가 만든 건지 확인되겠어? 일단 검증해봐. 나 얘기 안 할 거야. 기계가 만들었는지 뭐가 만들었는지. 크라이테리언 10개 주고 스코링 해봐. 그래가지고 만든 결과를 합니다. 여기 봐요. Can you write? Can you 이런 것 좀 하지 마. 그냥 write이라고 하세요. 뭘 우주 플리즈 막 그런 것 좀 하지 마. 하등에 도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뭐 너는 뭘 한다 뭐 그런 이야기 하지 마. 너는 뭐 프로페셔널 라이터고. 아니 그거는 페르소나나 뭐 이런 거 할 때는 인격체를 줄 때는 뭐 다른 거 할 때 하는 거지. 그냥 지시입니다. 아시겠죠? write 하라고 이야기하죠. following criterion. criterion 앞에서 줬죠. 10개짜리. 그죠? 뭐는 해라, 뭐는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있죠. 똑같은 크라이테리언을 줬어요. 근데 이게 이 잘한다는 크라이테리언 아니에요. 그냥 앞에서 말했던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여기 크라이테리언은. 요거 있죠. 요거. 스탠다드를 밑해야 된다. 리미티드 해야 된다. 텍스트 베이스드 어쩌고 요걸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문항을 만들어서. 이 프롬프트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reference 준 거예요. Write multiple choice question. 그 안에 크라이테리언 중에 뭐 사지선다형이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Reference I provide. 그래놓고 크라이테리언과 reference는 어디서 왔다고? 텍스트북으로 왔다고. 어떻게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습니다. 숨겨졌어. 뭐만 남았어요? 얘만 있어. 잘 보세요. 크라이테리언 같으면 복붙이라고 봅시다. 앞에 있던 거 그대로. 1, 2, 3, 4. 크라이테리언 해서 밑에 적어야겠지. 책이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응? 책 2권이 들어왔다며.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냥 책 제목을 알려준 거예요? 아니에요. input into ChatGPT 인터페이스에다가 집어넣었던 pure text input으로 집어넣었다. 한 줄로 끝났어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책에 그림 있지, 표 있지, 뭐 있지. 그러면 그 책 전체를 카피 앤 페이스트 했어? 안 했을 거라고. 프롬프트에서 굉장히 구조적으로 GPT가 알 수 있는 형태로 그림은 그림 설명도 들어가고 전부 다 텍스트로 바꿔서 들어갔을 거라고. 그 노하우입니다. 그 노하우라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노하우가 그거라고요. 아, 책 있어요? 책을 프롬프트에 어떻게 집어넣어서 여기 레퍼런스 이거는 그냥 바꾸면 되잖아. 한 문장이잖아 이거. 이거 할 게 뭐 있어. 크라이테리언도 뭡니까? 1, 2, 3, 4, 5 사지선다형이옵니다. 어쩌고. 근데 여기서 뭐였냐면요. 메디컬 이그잼의 크라이테리언을 스탠다드에 맞춰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메디컬 이그잼의 스탠다드라는 게 존재해요? 안 해요? 그게 알려져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메디컬 이그잼에 대한 표준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근데 그거를 정리를 해서 넣었단 얘기예요, 여기에. 수학 2학년이라고 하면
수학 교과서라는 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수학 2학년 초등학교 수학 2학년의 교과서가 정리돼서 집어넣는 능력이라고. 더 스페시픽하게 2학년이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정리해서 수학 2학년이 배워야 되는 게 뭔지가 정리해서 들어가는 능력인 거예요. 그거를 잘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퀄리티는 높아집니다. 근데 GPT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다 때려는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컨텍스트 윈도우라는 게 있다고, 테크니컬리. 그래서 토큰이 4,000개든 8,000개든 32,000개든 뭐 12,800개든 간에 커지긴 커지지만 뭐라 그랬어요? 그게 한계가 있다고. 이게 첫 번째 컨텍스트 윈도우 한계가 있어서 많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잘 보세요. 무한정 들어가지 않아요. 첫 번째. 두 번째, 프로페셔널하게 쓰려면 API로 써야 되거든요. 들어가는 만큼 돈 내야 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PI로 쓰려면 들어가는 만큼 돈 내야 돼. 토큰당 돈을 낸다고. 그러면 토큰당 0.003원이든 어찌됐든 간에 달러든 간에. 그리고 책이라는 게 복잡하다 그랬잖아요. 뭐도 있고 뭐도 있고 뭐도 있고 어떻게 집어넣을 거냐고. 그 세 가지의 게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뭘 봐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핵심만 정리해서 넣을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책의 전체가 들어가야 돼요? 문항 만드는 그 섹션만 들어가면 돼요. 문항에 필요한 그 섹션만 정리가 되게끔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어야 돼요. 막 때려 넣지 말라고 제발. 뭘 하면 사람들이 지저분한 게 막 복붙해서 막 넣어요. 그러면 이게 챕터 1인지 2인지 세 번째 문단인지 네 번째 문단인지 GPT는 알 길이 없잖아. 그냥 PDF 걸어놓고 합니다. PDF 거기 있으면 표랑 다 깨진다니까 이 사람아. 스트럭처드 되어 있는 아웃라인으로 집어넣어야 돼요. 가공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너무 길면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만 다이내미컬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 수작업으로 다 했어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퀄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수작업으로 다 했다니까 뒷단에서 대학원생들 시켜가지고. 안 봐도 비디오야.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이 많이 드는 거지. 거기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해보니까 뭐예요? 사람 하면 와 15년간 경험이 있는 사람만큼 하더라. 심지어는 더 잘하더라. 그 내가 해보려고 그래. 해보려고 그래. 됩니까 이게 지금? 이 페이퍼 쪼가리 들고. 되냐고. 어디서 노하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 한 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아니 책은 있잖아. 책은 사면 되잖아. 책은 사면 되잖아. 20불짜리 GPT 있잖아. 어? 그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책 있고 GPT 있고 프롬프트 있는데 여러분은 못합니다. 어디서 노하우가 있었다고? 여기 있었다고. 어느 만큼 얘네들이 잘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봐요. 그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축적되는 노하우인가요? 숨겨져야지 내게 됩니다. 뭘 공개하면 남의 치마 밑은 내가 들여다보고 싶지. 어? 언제나 보고 싶습니다. 책임질 거야? 보고 나서? 책임 안 지지. 난 보기만 봤는데. 그럼 네 건 보여줄 거냐고. 그거는 사람들 가려요. 남의 거는 보긴 좋아해도. 근데 뭐 게임을 하려고 하면 뭐 각이 잡혀야지 뭘 할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죠? 여기에 있다는 게 잊지 마십시오. 퀄리티 컨트롤 어디서 된다고? 이 문장으로 돼?
안 돼요. 이 프롬프트로는 안 돼. 무슨 퀄리티 컨트롤 할 게 뭐 있어. 뭘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저 책을 어떻게 갈아 넣는 거. 여기서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잘 갈아 넣는가에 따라서 퀄리티는 극단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만들었는데 사람한테는 어디셔널 텍스트북 온라인 리소스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했다 그러네요. 그죠? 뭐 그다음에 할 때마다 뭐 세션을 다르게 해가지고 앞에 지저분한 문제를 싹싹 지워가지고 할 때마다 따로 했던 뭐 reduce memory retention bias 뭐 이런 얘기를 썼는데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왜냐하면 앞에 지저분하게 문항 나오고 뭐 했던 게 계속해서 GPT는 뭐예요? 앞에 걸 카운팅하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세션을 세창 열어서 했다는 얘기.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카운트했고, 사람한테는 근데 이게 사람도 뭐 할 수 있는, 아니 GPT도 뭐 다른 책은 알고는 있으니까 뭐 했고, 5 Independent International Blinded Assessor가 해서 했고 1점부터 10점까지 했는데 크라이테리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appropriate 하다는 게 뭐냐면, 야, 답은 맞냐? 문제는 맞고 답은 맞냐? 그렇잖아요. 오답은 오답이냐? 뭐 이런 게 appropriateness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길이는 맞냐? 포맷은 잘 됐냐?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거를 뭉뚱그려서 appropriateness 했어요. 근데 우리가 나는 이거 좀 쪼갤 수 있을 것 같아. 더 쪼갤 수 있을 것 같아요. length나 format은 또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format이 well-formed 돼 있냐? well-formed는 또 뭐가 well-formed 돼 있는 거냐? length가 appropriate 하다는 얘기는 뭐냐? 어느 정도가 appropriate 하냐? 그런 거 다 쪼개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이렇게 본 거고, clarity는 ambiguity 없이 writing이 클리어하게 됐냐라는 이야기고, 이것도 중요한 크라이테리언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또 쪼개고 싶은 거는 뭐냐면 under나 over informative 한 거를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너무 정보가 적어서 ambiguous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너무 많으면 뭡니까? 장황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도 하지 않는 거를 주는 건데, 어느 정도가, 그 다음에 answerability, 대답은 당연한 거죠. 그죠? 어느 정도가 적절하게 주는 거는 그것도 example 입히고 description이 필요해요. 뭐가 언더고 뭐가 오버인지에 대해서 진짜로 잘 만들려고 하면, 그죠? criterion 하려고 하면 주고, 그 다음에 뭡니까? relevance, clinical context에 relevant 하냐 안 하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얘가 제일 떨어졌었어요. 그 p-value가 0.04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0.05보다는 낫잖아. 차이가 있는데 얘만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어요. 근데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진 않는데, 근데 relevance는 뭐냐면 클리니컬 컨텍스트에 잘 맞춘 거냐 안 맞춘 거냐에 대해서는 사람이 조금 나왔어요. 요 부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quality of alternative라고 해서 distractor의 quality를 보는 건데, 여기서는 plausibility를 안 보고 plausibility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discrimination power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답은 뭐예요? discrimination power라고 이야기하면 조금 달라지는 건데, D-index라고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D-index 형태의 perspective로 그 quality of alternative를 본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보면 진짜 시험은 뭡니까? 꼬아가지고 함정 파면 어떻게 돼요? D-index가 뒤집어집니다. 수능에 그런 문제가 진짜 많아. 아는 놈이 더 틀린다. 아는 놈이 더 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럼 D-index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마이너스 나오고 막 이럽니다. 아니, 답은 맞는데 함정을 너무 판 거야. 좋은 문항이에요, 안 좋은 문항이에요? D-index 관점에서 박살남. 근데 수능은 그런 게 너무 많아. 너무 많다기보다는 이제 뭐 너무 많다 그러면 여기 또 평가원 또 출신이나 그쪽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겠는데, 그 D-인덱스 고려하면서는 문항 못 만듭니다. 꼬아야 되잖아. 우리 잘 꼬은 문항이 좋은 문항이라며. 그죠? 난이도 조절해야 된다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난이도 조절할 때 새로운 지문 못 만들게 하고 하면 뭘서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디스트랙트에 승부를 걸어야 되는 거야.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 왜냐면 나온 데가 뻔한데 어렵게 만들려면 디스트랙트에 승부를 걸어야지. 안 배운 데서 안 나오게 하십시오. 말도 뭐 배운 데서 나왔다 치자. 다 맞추게. 변별력이 없어지잖아.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디스크리미네이션 인덱스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게 나쁜 문항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린 나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저기는 굉장히 섹시한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쵸? 근데 여기서는 discrimination power라고 해서 operational definition 했어요. 좋은 디스트랙터가 뭔지에 대해서 선영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논문이라며. 그쵸? 깊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깊게 박사 수준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렇게 했다라는 거를 이제 example로 만들어 드리는 거. plausibility. 디스트랙터는 뭐예요? 첫 번째, quality. 절대 답이 아니어야 돼요. 답되면 진짜 나쁜 답이야. 나쁜 오답이야. 두 번째 뭐예요? 그럴싸해야 돼요. 사실은 그게 더 왜냐면 너무 멀어도 안 돼요. 너무 멀어도 안 돼. 그럴싸해야 돼. 그 개연성은 어느 정도 있어야 돼. 그러면서 답이 아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discrimination power랑은 좀 달라요. discrimination index는 그러고 나와서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거티브라도 좋은 문항이라고 보는 데가 있다고. 꼬우면. 아는 애들이 더 틀려. 뭐 이런 문항들 있잖아요. 뭐 좋은 문항이라며 그게. 아예 모르는 애들보다도 하나도 모르면 겐또 쳐서 때리는 애들보다 아는 애들이 더 틀린 문항. 이런 거 좋은 문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Should develop the graduate medical school focus on level up challenge. 여기서 이게 지금 이슈입니다. 잘 보세요. 여기서는 아까는 knowledge만 측정하는 걸 하라 그랬잖아. 생성할 때는 내가 그랬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내가 만들 때는 얘한테 criterion 줄 때는요. 처음에 줄 때 limited to knowledge based question only라 그랬잖아. 이거 생성할 때 criterion 들어가는 거 development criterion이거든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어라 그래 놓고 뒤에 가서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suitability를 점수를 매기면 어떡해? 이건 나쁘게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 그쵸? 근데 이거는 이슈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기계한테는 그렇게 만들지 마라 그래 놓고. 여기는 level of challenge가 higher the learning outcome, application이나 analysis나 evaluation, focused 하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게 inconsistency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게 이거예요. evaluation 당하는 크라이테리언으로 생성하게 해야 된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왜냐면 만든 크라이테리언 틀리고 evaluation 하는 크라이테리언 틀리고 그러면 어떡해? 진짜 페어한 시험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이밸류에이션 받는지를 추구해야 돼요. 그거를 자꾸 그걸 숨깁니다. 유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너 이런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할 거야. 알려줘야지 미리 애들한테. 그래 놓고 준비하고 질문이 뭐고 답변이 뭐 해봐. 거기 그 트랜스페런시가 있을 때 페어해진다고 하고 그게 코헤런트 하면 할수록 좋은 실험이라고 보는 거야. 너 데이터 들어오면 나 이렇게 점수 매길 거야. 이렇게 해석할 거야. 그걸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보통 보면 선생님들은 뭡니까? 일단 해라. 내가 어떻게 매기는지 안 알려줄 거다. 내가 어떻게 매기는지 알려주면 거기 맞춰가지고 공부할 거잖아. 그러니까 선생님들 그걸 숨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크라이테리언 숨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미리 알려주고 이건 5점짜리야. 이건 4점짜리야. 그러면 10점짜리로 공부해. 그러면 이제 루브릭을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정교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겠죠. 그래요. 근데 그게
coherent 해야 된다고. 여기는 inconsistency한 것도 보이잖아. 당장 여기가 만들 때 기계한테는 만들으라고 그래놓고 뭐 크라이테리언 나쁘게 줬잖아. 좋은 거라는 건 이런 거라며.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 알려줘야 된다는, 만들 때부터 이게 좋은 거라고 알려주고 그 좋은 대로 했는지 해야 된다고. appropriate length가 여러분 잘 쓰려면 appropriate length여야 된다고 하는 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여러분 프롬프트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appropriate length가 몇 자에서 어떻게 지는지를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appropriate length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야. 그래 놓고 뭐 length가 기니 적니 나중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GPT한테. 이뻐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야 돼. 뭘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건데. 그래 놓고 난 살고 있는데 못 살았다 그러면 그게 unfair하지 않아? 그쵸? well-formed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맷이 잘 됐다는 게 뭔데? 잘된 포맷이 뭔지를 GPT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well-formed 쓰는 순간 망하는 거라고. 그렇게 지저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프롬프트가. 그러면 well-formed 되지 않는 명시적인 example가 필요하고 description이 필요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under-informative는 뭐고 over-informative는 뭐냐고. example은 뭐고 어떤 건지 define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크라이테리언이 되지. 착한 학생. 뭐가 착한 건데? 뭐가 나쁜 건데? 예를 들어서 보통 두리뭉실하게 써놓고 뭐에 대해서 결정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세서에 대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세서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권을 안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가권은 힘입니다. 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힘이 있고 싶어요, 없어요? 내가 파워를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두리뭉실한 게 좋아요, 명시적인 게 좋아요? 평가자 입장에서 두리뭉실한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쁘고 착한 학생이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이쁜 게 뭔지 지가 결정하는 거잖아. 결국에는 착한 게 뭔지 누군가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평가는 파워입니다. 미슬랩 선생님이 어디 적어놨었어. 책인가 어디야. 평가는 파워라고. 힘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걸 명시적으로 하고 기계한테 하는 거는 힘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개인의 파워에서 결정되지 않는 시험으로 자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기계화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지를 받습니다. 누구한테 지지를 받아요? 어세시들한테 지지를 받을 거예요, 나중에. 근데 누구한테 지지를 안 받는 줄 아세요? 힘 있는 사람들한테 지지를 안 받을 거예요. 그럼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교수인데 내가 해야지. 내가 그레이딩 해야지. 이게 객관적으로 다 돼버리면 나한테는 힘이 없는 거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프로잖아, 이제. 그냥 애들처럼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블룸에 대해서. 그래서 블룸은 학습이 잘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블룸스 텍사너미나 GPT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블룸하고 솔로로 가십시오. 이상한 거 만들지 마. 블룸 중에 이제 4단계, 5단계 뭐 이런 걸 만들 수 있죠. 솔로도 4단계, 5단계 만들 수 있죠. 크라이테리언, 루브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이쪽에서 하려면 루브릭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멀티플 초이스를 만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멀티플 초이스가 잘 만들어졌는지 잘 안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밸류에이션 루브릭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GPT한테 뭘 만들어라는 거 쉽다고. 잘 만드는 게 힘든 거지.
잘 만들기 위해서 뭐예요? 잘 만든 게 뭔지를 디파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힘들다고요. 잘 디파인 해주면 이게 좋은 거라고 해주면 퀄리티가 높아진다고요. 아시겠죠? 그거를 안 하니까 뭐가 좋은지를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아무거나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말라고 만들어내놨는데 뭐가. 미리 뭐예요? 미리 이렇게 이게 좋은 거야. 이렇게 만들어. 이 루브릭으로. 이 크라이테리언. 이 스페시픽으로. 그쵸? 그래서 여기가 핵심이 됩니다. 퀄리티는 두 번째 퀄리티는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여기서 결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책을 갈아 넣는 것. 두 번째는 뭐라고요? 뭐가 잘 만든 건데. 이야기를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뭐가 좋은 문항인지 이야기를 하고 만들어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잘 만들지. 딱 지 수준 맞춰갑니다.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사는 거. 정성스럽게 하지 않고 꼼꼼하게 하지 않고 프로페셔널하게 한 문항 만들 때 수천 불짜리라고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 한 문항이. 그쵸? 그래서 프롬프트가 수천 불짜리를 생성하게 하는 그 프롬프트로 가야 된다고. 그냥 뭐 would you please write 뭐 you are 뭐 I am writing professional 이상한 소리 찍찍 해놓고 뭐 수학 문제 수학 잘 well formed 막 이런 뭐 very 뭐 이런 이야기 써갖고 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형용사 쓰지 마. GPT 디텍터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디텍터는 별로 일을 잘 안 합니다. GPT가 뭐 GPT로 만든 거냐 안 만든 거냐 디텍터 뭐 이거 해서 뭐 하게.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는 퀄리티가 높은 게 중요한 거니까 기계가 만든 것 같아. 요즘에는 뭐예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처럼 되냐 안 되냐 보다는 명징한 크라이테리언을 주고 명징한 크라이테리언에 대해서 잘 맞췄냐 안 맞췄냐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할게요. relevancy만 요 정도 차이가 나고 이거는 뭐 each domain인데 이거는 기계가 한 건지 안 한 건지의 구분이야. 이게 기계가 한 거랑 있네. 뭡니까? 기계가 한 거랑 차이가 p-value가 없다라는 거. 차이가 없고 거의 없고 여기서만 차이가 나. relevance만 좀 차이가 나는데 medical context exam에 진짜로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는 medical context exam을 많이 만들어 본 사람은 더 명징하게 더 잘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아, 이거 시험에 진짜 딱 맞는 거야 라는 거는 미세 조정인데 그것마저도 p-value는 0.04고 그것마저도 10점 만점 7.56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쪽은 7.8이고. 그렇죠? 근데 이제 variation이 얘가 제일 높네. 10.56이면서 뭐예요? 0.94니까 variation이 이거하고 stability는 조금 높고 뭐. 근데 이 차이가 크진 않잖아. 사람이 뭡니까? 조금 컨시스턴상에 나오죠. 평균은 비슷하더라 하더라도 사람은 아주 뛰어나가니까 아주 나쁜 문항을 안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기계는 하다 보면 7점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0.94니까 6점짜리도 나오는 거지. 6점대도 나왔었던 거죠. relevancy 같은 경우. 그죠? 근데 다른 도메인 같은 경우는 뭐 특히 메디컬 스쿨 이그잼에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이거 두 개는 굉장히 비슷한 거잖아. suitability나 relevancy는요 거의 같은 컨스트럭트에 내가 봤을 때 차이가 없어요. 얘도 그냥 relevant to exam이냐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그거는 밑쪽에서 좀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하냐면 medical exam에 relevant한 example을 퓨샷으로 준다거나 medical exam에 relevant한 criterion을 더 추가를 함으로써 얘의 밑쪽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얘를 좀 방지하면 평균이 좀 올라가겠지. 그죠? 그런 것들이 좀 덜 나오게끔 만들어서 퀄리티 컨트롤을 계속 해나가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들고 이밸리에이션하고 조금 더 낮게끔 뭘 조절하는 거예요. 프롬프트를 또 조절해서 또 이밸리에이션하고. 그리고 여기서는 사람이 했지만 기계가 해서 하고 기계가 해보는 게 잘 됐는지를 사람이 이밸리에이션 한번 하라고. 다현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기계가 네가 해. 기계가 네가 이밸리에이션 해봐.
기계가 네가 하고 이밸류에이션 하는 걸 잘 하는지를 사람이 이밸류에이션 하는 거야. 3단계의 메타라 그랬어요. 머리를 좀 쓰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 주잖아. 그래놓고 no significant difference 했고 relevance만 조금 낮았다. 이 이야기 계속 했고 그 다음에 lack of except나 all of none of 없어서 사람 같은 경우는 여기 조금 더 호모지니어스하게 나왔더라. 기계보다 total score 관점에서 전부 다 때려 나오니까 criterion 점수를 다 때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요? 얘가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얘를 좀 줄이는 거예요. 그게 프롬프트가 해야 되는 역할이고 튜닝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만드는 크라이테리언하고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하고 뭐 인컨시스트하고 난리가 나잖아. 더 정교하게 만드는 크라이테리언.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만드는 크라이테리언이 이밸류에이션 크라이테리언과 같아야 된다는 거야. 하나여야 된다는 거야. 잘 만드는 게 뭐야? 알려주고 만들으라고. 예를 들어서. 그럼 뭐가 잘못됐는데? 이게 좋은 거야. 넌 이렇게 이밸류에이트 될 거야. 그러니까 잘 만들어. 그럼 되잖아요. 그죠? 루브릭하고 루브릭 자체를 잘 만드는 거예요. 아, 교수님 루브릭이라는 거는 내가 에세이 그레이딩 할 때만 아니라고. 기계가 한 거를 셀프 이밸류에이션 하려면 루브릭은 언제나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그 루브릭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GPT로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훈련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온톨로지는 어떻게 만드냐? 생짜로 만들어야 돼? GPT로 만드는 거예요. 루브릭도 뭐라고요? GPT로 만드는 거예요. 그 노하우는 어떻게 하라고? 숨기라고. 아시겠죠? 진짜 디테일하고 뛰어난 온톨로지를 만들거나 루브릭 만드는 노하우는 가지고 가라고. 그게 카파가 하는 펄의 핵심이 될 겁니다. 앞으로. 펄 교육이. 그냥 뭐 이밸류에이션은 그건 뭐 노하우 쌓일 게 뭐 있어. 아무나 하지. write item. 그건 누가 못해. Would you please write item? Write a good item. 이런 거 누가 못해. 그쵸? 그러니까 격차를 벌리죠. 카파 펄 교육. 자, AI 윈즈는 뭐 이 정도 됐고 뭐 어쩌고저쩌고 휴먼 윈즈는 몇 퍼센트 정도가 휴먼이 이겼는지 뭐 이퀄 했는지 뭐 이렇게 하는데 차이가 뭐 그렇게 민 디퍼런스가 그렇게 차이가 안 났으니까 디테일하게 좀 본 겁니다. 디스커션. First evidence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Pre-trained AI가 얼마나 하이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하고 비교한 first evidence로 했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MCQ는 crucial한데 MCQ 어쩌고 이거는 뭐 디스커션의 이슈가 아니라 broad range하고 어쩌고 하는 거다 보다는 하고 디스트럭터는 여기서 어땠어요? high quality 하는 거 했는데 major drawback in high quality question is 어렵다는 거. 이런 디스트럭터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디스트럭터 퀄리티를 따로 어세스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쵸. 근데 우리는 디스트럭터를 어떻게 정확하게 만들어라는 거를 디렉션을 정확하게 줬어요? 안 줬어요. 정확하게 주고 그거를 정확하게 더 다르게 줬을 때 실제 퀄리티가 달라지는지 안 달라지는지 그리고 디스트럭터 퀄리티가 달라지는 게 디스트럭터 디인덱스 같은 것도 구조하지도 않았잖아. 애들이. 그쵸. 그리고 다양한 관점으로 디스트럭터의 퀄리티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셀프 리뷰할 때 지가 만들고 지가 리뷰할 때 어떤 게 좋은 디스트럭터인지 줘서 기계가 지가 스스로 임프루브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여러 번 해봐. 그 중에 좋은 디스트럭터로 된 것을 골라줘. 나는 그게 좋은 문항이라고 봐. 그래서 여러 번 하게 하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서제스트 하는 거. 그게 제대로 서제스트 하나? 지가 여러 번 만들고 지가 그 안에서 좋은 걸 서제스트 하나? 그런 걸 보는 게 이제 페이퍼 토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돈이 된다고. 그래야지 효용성이 있으니까. 나머지는 아무튼 평균값은 조금 적은데 뭐라고요? AI는 뭐라고? variation 조금 높다. 그쵸? 사람보다는 좀 높다. 근데 여기도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 15년 경험 있는 두 사람이잖아. 근데 평균만 비슷하면 그게 어디야?
그리고 이거 어떻게 임프루브 한다고요? 나쁜 게 뭐야? 나쁜 거는 이렇게 만들면 안 돼. 이게 좋은 거야. 이게 나쁜 거야. 이그램플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높아지겠죠. 그거는 하이파서시스지. 실제로 내가 보세요. 그냥 하니까 이렇게 나왔어. 퀄리티가. 근데 내가 좋은 거의 이그젬플과 나쁜 거의 이그젬플을 넣어서 이렇게는 만들지 마. 이렇게 만들어줘라는 걸 해보니까 퀄리티가 어떻게 달라지더라. 그러면 테이블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좋은 페이퍼가 되지. 그러면서 내가 프롬프트를 어떻게 이발빙 시켜 나가야 되는지 iterative 하게 어떤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지가 전략이 보이잖아. 데이터를 주고 테이블이 나오고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페이퍼처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어쩌고 막 했습니다. 그래서 휴지 포텐셜이 있답니다. 어시스턴트 해주고. 그렇죠. 사람이 이제 이렇게 해서 만드는 거 average 뭐 어쩌고 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하고 피드백을 얼마나 잘 주는지, 그죠? 피드백을 줄 수 있는 피드백을 제너레이팅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또 뭐 앞에 문항이 맞았고 틀렸고에 대해서 그 리스폰스를 가지고 다음 문항을 어떻게 생성할 거에 대한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오픈엔디드 퀘션에 대해서 얼마나 컨시스턴트하게 우리가 그레이딩을 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남겨져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연결이 될 때 우리가 GPT를 평가공학에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한 핵심 전체 큰 빅픽처가 나올 겁니다. 다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씩 지금 여러분들이 받은 과제 있죠. 받은 과제 페이퍼 쓰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하자고. 아시겠어요? 그래요. 페이퍼 하면서 고생했고, 아주 중요한 페이퍼라서 할 때마다 배우는 게 많습니다. 이번에는 또 무슨 페이퍼일까 싶은데, 어쨌든 내가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잖아. 그죠? 아직까지는 럭키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